안녕하세요. 차블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2차원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플레이어 캐릭터는 완성을 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완성해서 이제는 그게 한 가운데 있죠. 한 가운데 있고 제가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재생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완성된 프로젝트예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 튜토리얼에서 제공해주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화면이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크리프를 피해라. 피해라라는 게임이 있고, 스타트. 엔터를 누르거나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잠깐만, 왜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캐릭터가 목숨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목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적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이 적들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과정을 만드는 부분일 건데, 근데 아마 코딩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노드, 이 적들의 노드를 생성하는 거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적들이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적들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뭐 보면 그냥 그 방향이 무작위여서 그렇지 그냥 직선 운동밖에 안 하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뭐 좌우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들의 무리는 무작위적으로 생성이 될 건데 어디에서 그 적들이 나타나냐면 그 화면의 아까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었죠. 화면의 모서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모서리가 정확히 어디냐? 그 이 네 가지 이 직사각형의 네 가지 귀퉁이를 얘기하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보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아닌데 맞나? 아닌 거 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그 이 게임 화면에 이 변이 있죠. 네 가지 변 한가운데서 이 적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엣지라는 거 그냥 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모서리 포함 변, 그냥 그 가장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무작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군중. 여기선 군중이라고 하지 말고 무리라고 할까요? 무리 장면을 만들 거예요. 무리 장면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사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아마 그 무리에 속하는 개별적인 적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독립적인 잠깐만 맙스라고 하네요. 근데 맙스가 이게 무리인데 이거 자체가 무리인데 왜 복수형으로 썼을까? 이거는 지금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음, 예를 들어서 on angry on이라고 할 때 발음이 안 돼요. an unruly mob이라고 했는데 unruly, ununruly mob.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수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게임 안에서 독립적인 무리들을 여기서 mob은 뭐라고 할까? 좀 애매한데 적이라고 저는 이해할게요. 개별적인 그 적들을 임의의 수만큼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들의 사례를
무작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한 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얼마나 충분히 많이 생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장면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뭐 다른 데서는 이걸 장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씬. 근데 씬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면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새로운 장면을 만들 건데 플레이어 장면은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는 어라? 잠깐만요. 뭔가 좀 불안한데? 약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노드를 없앤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예, 노드를 없앤 게 아니에요. 지금 플레이어 텍스트 장면을 제가 선택하니까 노드 구조가, 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노드 트리라고 해야 하나? 예. 이 장면 트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수로 없앤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새로운 장면은 어떻게 만들죠? 그거를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클릭 신, 새로운 신.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맨 위의 메뉴에서 만들어야 한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예,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이 너무 맨 처음에 작게 나와요. 예, 매우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음 노드를 추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 강체, 잠깐만요. 제 카메라 좀 옮기고, 2차원 강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맙이라고, 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식 노드는 세 가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네요. 좋아요. 해보죠. 자, 그래서 2차원 장면 만들 건데, 어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어, 다른 노드? 자, rigid body. 자, 여기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죠? 강체 2D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요.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 노드를 추가할 거예요. 자식 노드는 뭐를 만들 거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적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있는 스프라이트 2D 노드가 필요합니다. 스프라이트는 뭐였어요? 스프라이트는 제가 거의 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스프라이트는 2차원 비트맵 이미지였어요. 비트맵이 뭐냐면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 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 되죠.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차원 추가하고, 그다음에 충돌 모양 여기도 충돌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collision 뭐 충돌 다각형인데 우리는 다각형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모양을 자체적으로 만들 건가 봐요. 그래서 충돌 모양 2D 노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visible on screen notifier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볼까요? 저게 뭐예요?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2차원 직사각형 영역인데 그게 화면에 나오는지 아닌지를 감지한대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추가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다음에 notifier. 자,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한가운데 뭐가 있긴 하네요. 예, 뭐가 있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직은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 맙이라고 해야겠죠? 맙. 그래서 이름은 왼쪽 아래에 있어요. 맙. 그냥 맙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어, 이 2차원 강체 노드는 맙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저장. 자, 그러면 텍스트 장면이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어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어 나오고, 맙을 누르면 맙이 나와요. 맙은 무리입니다. 무리. 적들의 무리. 적들의 무리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좀 바꾸겠습니다. Don't forget to set the children so they can be selected. 그, 자식 노드들을 선택할 때, 뭐 그 설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뭘 해야 했어요. 뭘 해야 했는데 정확히 뭐를 해야 했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만요. 어디 보자. 그 자식 노드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자,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이건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플레이어 노드의 자식 노드를 추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자식 노드들을 움직이거나 그 크기를 재조정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노드를 누른 다음에 그 잠금 오른쪽 아이콘 이게 있거든요. 이게 선택한 노드를 그 자식들과 묶는다고 했어요. 저거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좀 제가 저게 뭔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선택한 노드들을 묶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잠깐만 선택을 전체 다 해야 하나? 하긴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맞아요? 자, 맞는지 아닌지 불확실하면 그 완성된 프로젝트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플레이어를 한번 볼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또 잠겨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네. 왜지? 안 잠겨 있는데? 뭐지?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 자식 노드를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부모 노드가 선택되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지금 제 프로젝트니까 여기에서 잠깐만. 자, 이거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visible on screen notifier 라고 하는 저 노드를 선택해도 그것의 부모 노드가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아이콘은 뭐라고 해야지? 선택한 노드 묶기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해제하면 제가 이 직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그때 선택되는 노드는 이 자식 노드죠. 부모 노드가 아닙니다. 예,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묶기,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묶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그러면 좋아요. 더 가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 보자. 그 자식 노드를 우리가 곧바로 선택하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부모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구나. 부모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 버튼을 눌러라 아니면 컨트롤 G를 눌러라 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맙 노드를 무리 노드를 선택한 다음 그것의 중력 스케일? 중력 뭐라고 해야 돼? 배율? 속성을 0으로 설정하래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일부러 저거를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또 궁금하네요. 여기 보면은 중력의 영향이 있거든요. 일부러 지금 설정을 좀
영어로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이거 그 값을 중력 배율을 0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들이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0으로 설정 안 할게요. 추가로 그 충돌 객체 2D 절 아래에서, 근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 강체 2D 절 아래에 있대요. 자, 그러면 보자. 강체 2D 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충돌 객체가 있고, 뭐 어디 보라고요? 충돌 그룹을 확장하래요. 그 다음에 마스크 속성의 1을 체크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충돌을 제가 선택했는데 마스크의 1을 선택하지 말아요.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했는데 이게 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무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뭔데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다음. 플레이어 캐릭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를 설정해라.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애니메이션이 세 가지다. 날아다니기, 헤엄치기, 그 다음에 걷기. 각각은 두 가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더라? 스프라이트 프레임? 이건가?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억이 안 나서 좀 예전 거를 볼게요. 어디 보자.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는 애니메이션 있는 스프라이트 2D 노드는 스프라이트 프레임 자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 노드가 재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목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선택했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프레임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프레임으로 가야 했구나. 이거는 스프라이트 프레임 패널이에요. 없는데? 애니메이션이 있고 스프라이트 프레임 패널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왜 안 뜨지? 아마 지금 제가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했어요. 예, 선택해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스프라이트 프레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그거를 눌러야 합니다. 눌러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어디 보자. 디폴트 기본 애니메이션을 이제 뭐로 만들 거냐면 플라이로 만들어 볼까요? 플라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보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뭐 추가해 주면 되죠. 와, 확대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좋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스윙이었나? 스윙. 스윙 써주고 좋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단축키가 없나? 컨트롤 N. 그다음에 워크. 자, 걸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재생 어떻게 했더라? D 누르면 재생이 돼요. 근데 왜 안 되지? 그다음에 S 누르면 일시 정지, D 누르면 재생.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초당 프레임 수는 3프레임으로 설정을 바꾸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있었나?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으로 바꿔주고, 뭐야, 다 바꿔야 하나? 자, 3, 3, 3. 자, 다 바꿨습니다. 저장했고, 그 다음에 다시 교재 내용을 좀 보죠. 다 했어요. 다 했고, You can use the play animation buttons on the right of the animation speed input field. 뭐 이건 알아요. 아까 했으니까.
애니메이션 속도? 애니메이션 속도?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인풋 페이지? 애니메이션 속도 입력 필드의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죠. 이 FPS가 애니메이션 속도 입력 뭐였지? 입력 필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프레임스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어디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나중에 짤 거냐면 어떤 그 개별적인 무리가 그 적들이 이 세 가지 애니메이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른 다음에 움직이도록 코딩을 할 거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의 이미지는 축소를 좀 해야 한대요. 그래서 스케일을 뭐라고 번역해야 하죠? 규모라고 해도 되겠다. 규모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스케일 팩터라고 하면은 그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척도 한번 볼까요? 척도 척도는 좀 그렇고 그냥 배율 정도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0.75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 2D 노드에 있는 속성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스피드가 있고 스피드는 그냥 두고 어디 있을 텐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음, 여기 있을 텐데요. 어디 있지? 잠시만요.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의 스케일 속성. 근데 그게 어디 있죠? 스케일 속성이 어디 있더라?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 2D 노드를 선택하고, 자,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찾아야 하는데 스케일이 안 보이는데요? 스케일이 어디 있지? 그게 노드 2D 헤딩 제목 아래에 있대요. 여기 있구나. 아, 예. 그래서 0.7, 0.7로 바꿔주면 되겠죠? 플레이어의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변형이 있고, 스케일 제가 이거 안 바꾼 것 같은데? 뭐지? 왜 안 바뀌어 있죠? 어, 이거 잊어버리고 안 바꿨나? 아니다, 이거 플레이어구나. 잠깐만. 아,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에서 이미 제가 그 확대 축소 배율을 0.5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 무리 텍스트 장면을 선택한 다음 이 부모 노드를 선택하지 말고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를 선택한 다음 여기에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너무 값을 잘못 썼는데요? 잠깐만요. 음. 자, 저장 됐어요? 됐고 0.5가 아니구나. 0.75구나. 잠깐만요. 예.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뭐, 좀, 이미 했던 것도 하니까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 장면과 마찬가지로, 캡슐 모양 2D를 추가해라. 그래서 이제 충돌 모양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캡슐 모양 2D예요? 그거 어떻게 했더라? 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이미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you need to set the rotation property to 90. 그래서 90도로 이거를 회전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자자자.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완성된 그 파일을 한번 보죠. 보고 저장 안 하고 애니메이티드 여기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음. 아, 근데 보니까 이게 뭐야? 보니까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경우에는 이거 다리가 지금 너무 삐져나오는데요? 일단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 그 충돌 영역이 너무 길어지는 건 저도 원치 그러니까 너무 넓어지는 거는 저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90도로 설정하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좀 바꿔볼까요? 잠깐만. 일부러 좀 작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충돌 영역이 크면은 제가 게임 할 때 힘드니까. 이건 이미지를 조작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을 텐데. 이거를 막기 위한 그 방안이 있지 않았었네. 이거 아니고. 약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좀. 음. 아마 그 장면 독에서 어떤 노드를 선택했을 때는 자식 노드를 선택했을 때는 그 자식 노드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 봐요. 자, 이 정도로 설정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에너미 스크립트구나. 비어있는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금방 하겠는데요? 지금 27분이죠. 아, 금방이 아니구나. 예. 제 체감상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았는데 금방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추가하고 경로는 잠깐만. 아이고. 그 화면 크기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고 자, 여기서 그 강체 2D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이 스크립트 파일 자체가 그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스크립트 부분을 보자. 준비 함수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재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종류는 임의로 설정을 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냥 코드 복사하는 거 말고 없지 않나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그 변수를 하나 설정하는데 이 변수를 설정하면서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 잠깐만 보니까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의 사례를 이렇게 가져오고 get node죠. get node. 그다음에 그 get node 어떻게 쓰더라? 잠깐만요. 자, 이 달러 기호는 get node의 추격 표현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다음. 그래서 그것의 스프라이트 프레임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지? 스프라이트 프레임 유형인데 이 자원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대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름을 가져오래요. 하면 이름들의 목록을 사실상 이 배열이 어, 담고 있다? 아니면 그게 다시 얘기할게요. 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애니메이션들의 이름의 목록 역할을 하는 게 이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1차원 배열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몇 차원 배열인지도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가능해? 그런가? 그 다차원 배열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는 뭐 언어에 대한 좀 지식이 제가 부족한 거니까. 근데 C 언어에서 뭐 배열을 배우긴 했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네요.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재생해라. 아, 이런 식으로. 예,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자 얘기했나요? 애니메이션이 있는 스프라이트 2D 노드의 스프라이트 프레임즈, 스프라이트 프레임즈 속성에서 애니메이션 이름들의 목록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어, 그거를 목록이 아니라 배열의 형태로 저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배열에 들어있는 요소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무작위로 뽑으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C# 코드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GG 스크립트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rand i 정수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근데 그러면 0, 1, 2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예 그렇고 그다음에 n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이 배열의 요소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예, 이해했고 그 다음에 finally we call play to start playing the chosen animation.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 예, 좋아요. The last piece is to make the mobs delete themselves when they leave the screen. 그리고 이 적들이 계속 그 생성된 채로 남아 있을 필요는 없죠. 그게 게임 화면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삭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connect the screen at exit signal of the so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화면에서 나감 신호를 잠깐만요. 이 신호는 어떤 노드의 신호냐면 화면에서 보임 알림이라는 그 2차원 노드가 있습니다. 그 노드에 이런 신호가 있고 그거를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 이 무리와 연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해봐야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더라? 신호를 어디에서 연결했었죠? 아까 했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그 조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사기 오른쪽에 있고 플레이어 노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 무리 노드를 선택하고 조사기 오른쪽에 신호가 있고 여기에서 뭐였죠? 이게 잠깐만 뭐를 선택해야 하지? 안 보이는데? 왜 없지? 잠깐만요. 어 이거 왜 안 나오죠? 그 비저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거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자,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고 왜 안 나오지? 음, 잠시만요. 나와야 할 텐데 근데 왜 안 나오지? 자,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왜 이거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여기서는 왜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 이거를 연결.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연결할 거냐면 뭐 이 무리 스크립트랑 연결을 해야겠죠? 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맞나? 잠깐만요. 여긴 또 히스토리가 있네. 히스토리는 뭐야? 자, 신호. 근데 그 완성된 프로젝트도 보면은 visible on screen notifier.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그 알림이라고 하는 저 노드의 그 신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식 노드를 선택해야 그 관련 신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요.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나왔고 함수 이름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함수 이름이 맞고요. 그다음에 qfree 함수를 호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배우는 건 좋은데 이런 식이면 제가 모르는 함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게임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는 게 있어야 뭘 하든가 하지, 그쵸? 예,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이런 걸 직접 사용하든가 하지. qpre가 뭐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qpre는 뭐냐면 그 노드를 없애는 거겠죠? 프레임의 끝에서 그 노드를 해방시키는, 사실상 없애는 함수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처리 함수는 우리가 작성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했네? 그러게? 왜 안 했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게임보드? 게임보드 주변에서 이 적들이 무작위로 소환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적들과 플레이어를 새로운 메인 장면 안에다가 이제 함께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들이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코드를 짜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 없을 것 같은데? 방금 보셨어요? 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적들이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한번 그게 궁금해서 저렇게 봤는데, 예,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설정을 좀 바꿔야 합니다. 조사기로 간 다음에,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설정을 좀 바꿔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 중력 배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0으로 마이너스 8이 있구나. 0이 최소값이 아니네요. 예, 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F6을 누르면 이 장면을 지금 제가 실행할 수 있어요. 보면은 딱히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마 재생됐을 거거든요. 재생은 됐는데 지금 위치가 좀 왼쪽 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일부러 이런 코드를 잠깐 좀 넣어 볼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제 카메라를 또 좀 축소해야 했군요. 지금 제가 이 줄을 추가했어요. 자, 이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쓸 겁니다. 아이고야. 근데 스타트 함수가 없구나. 여기 스타트 함수가 없어요. 예. 시작 함수가 없습니다.
아, 귀찮다. 그럼 하지 말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플레이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넣은 거니까 지금은 없애야 하네요. 예. 이렇게 써줘야 했습니다. 적의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이제 안 보여야 돼요. 플레이어 안 보이죠? 예, 이게 맞고, F6을 누르면 되는 거 맞나? 예,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코드게임 엔진 문서 읽은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 방송 연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더 안 하고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어, 방송 일정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그 게임을 완성해 볼게요. 근데 지금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이미 한번 한 거는 금방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것도 이제 좀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